한국 문화는 내가 이제 남한테 뭔가를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해요. 친해지고 사귀거나 하면은 어떻게든지 내 마음을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전달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연락도 자주 하고 술자리에서도 챙겨주고 이러는데, 일본에서는 여자가 남자를 챙겨준다면은 한국 사람들은 남자가 여자를 막 챙겨주니까 일본 여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신선하죠. 되게 배려받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표면적으로 잘 맞죠. 외국인들은 절대 이해 못하는 일본 술자리 문화는 무엇인가요? 남녀의 역할이 굉장히 구분이 된다는 건데, 여성들이 남자들을 계속해서 챙겨주는 분위기입니다. 술잔이 비면 계속 따라준다든지, 뭐 남자가 뭐 이렇게 먹다가 흘렸다 쏟았다 그럼 이제 막 자기가 닦아준다든지, 뭐 얘기를 하고 그러면 계속 뭐 대꾸를 해주고 웃는 얼굴로 대해주고, 뭐 이런 거의 뭐 접대 수준의 일들을 여성들이 한다는 거죠. 고기도 여자들이 계속 굽고 안주가 떨어지지 않게. 우리 느낌으로는 이게 동등하지 않은 남녀의 관계가, 이런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술자리에 앉을 때 남녀가 번갈아 가면서 앉아야 하나요? 그렇죠. 우리도 좀 언제까지는 한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는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특히 좀 지위가 있으신 분들하고 술자리가 있을 때는 그 옆에 여자분들을 앉히려고 하고 좀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큰일 나죠. 그러면 그런 좀 전통적인 남녀에 대한 생각이 우리나라는 이제 빨리 바뀌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일본은 좀 유지가 된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문화가 현재 한국에선 많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일본은 현재도 그런 상황인가요? 역사가 길다면 길다고 할 수 있는데, 에도 막부 이후에 이제 일본의 그 여성의 지위가 이제 많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성의 역할이 상당히 그 남성에 비해서 이제 종속적이 되고 대상적이 되고 이제 성적인 측면으로 좀 가는 흐름이 있었어요. 이제 그 전에 뭐 전국 시대라든지 뭐 헤이안 시대, 이때는 이제 일본 여성들이 상당히 지위도 있고 평등했던 사회로 보여집니다. 에도막부 이후에, 이제 근대 이후의 현상인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현대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전근대적인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성 역할에 대한 이제 조사를 해보면은 이제 일본이 그게 가장 크게 나타나는 사회예요. 남자는 남자의 역할이 있고 여자는 여자의 역할이 있고, 그게 이제 전통적인 일본의 그 자기 자리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제 그 선을 넘지 못하는 게 이제 일본의 그 중요한 심리적 특징인데, 남자의 남성성, 남자의 남자로서의 역할, 여자의 여자로서의 역할 역시 내가 사회에서 해야 되는 기본적인 의무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거랑 다른 식으로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도 이제 손가락질이 온다든지 불이익이 온다든지 이런 분위기가 있고, 그래서 그 변화의 속도가 우리보다는 상당히 좀 늦게 가고 있죠. 일본의 여자력이란 무엇인가요? 여자력이라는 말은 이제 여성의 여성성을 나타내는 지표 같은 건데요. 뭐 학술적인 개념은 아니고 잡지 같은 데서 소개가 된 개념입니다. 저도 이제 공부를 해봤더니 안노 모요코라는 만화가가, 안노 히데야키, 에반게리온 뭐 이런 거, 그분 부인이에요. 부부가 다 만화가인데 이분의 이제 작품 중에서 여자력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을 했어요. 작품에서의 안노 모요코 씨의 여자력은 그냥 이제 여성의 어떤 진취성이라든지 여자로서의 능력에 대한 표현이었는데, 이게 2001년에 처음 등장을 했고 2009년에 이게 올해의 유행어 뭐 이런 식으로 잡지에 소개가 됐는데, 2009년에 소개가 될 때는 이미 여성의 여성한 부분, 페미닌하고 이제 남자들한테 좀 잘해주고 이제 좀 여성스럽다라는 얘기를 소위 듣는 요런 지표를 이제 여자력이라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10년도 이상의 시간이 흘렀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쓰이고 있죠. 여성성에 대한 부분이 좀 전근대적으로 작동을 한다. 그리고 이제 그런 여자력이 높은 여성이 남성들뿐만 아니라 여성들에게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술자리 문화도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요. 여자력 올리는 컨설팅 그런 것도 있습니다. 뭐 무슨 옷을 입어야 되고, 뭐 남자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그런 산업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자력의 사례는 어떤 게 있나요?
뭐 옷차림이라든가 뭐 앉는 자세, 뭐 하는 말투. 말투는 이제 일본어가 좀 어려운 것이 말 자체가 남자어 여자어가 따로 있습니다. 뭐 말투만 있는 게 아니라 쓰는 단어 자체가 여자가 써야 되는 단어, 남자가 써야 되는 단어가 따로 있죠. 그래서 이제 여담입니다만은 일본 애니메이션 잘못 보고 일본어를 배우시면은 일본 가서 40대 남성이 이제 10대 여자의 말투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제 아는 후배는 30대 여성이었는데 일본 사극을 보면서 일본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일본 가서 얘기를 했더니 왜 막부 시대 말을 쓰시느냐? 막부 시대 사무라이 말투를 쓴다 여자가, 뭐 이런 경우도 있었고. 어쨌든 그것도 이제 일본인들의 어떤 선이죠. 내가 지켜야 되는. 이제 여성성에 대한 생각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그 아이돌을 보시면 일본 아이돌은 굉장히 이제 여성스러움을 강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미숙함, 좀 어리광 부려야 될 것 같은. 근데 이제 한국 여자 아이돌들은 상당히 이제 걸크러쉬함을 강조하거나 보이시하거나, 아니면 여성스러워도 그렇게 이제 뭐 미숙하고 이런 여성스러움이 아닌 굉장히 이제 완성된 여성스러움을 이제 어필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생각이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에 대한, 양육에 대한 여성의 의무, 이것도 상당히 강조가 되는데, 아이를 키울 때 이제 어머니의 몫이 상당히 이제 커요. 일본이. 이제 우리도 그런 측면이 없지 않죠.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아이가 좀 길거리에서 뭐 떠든다든지 버릇이 없다든지 질서를 안 지킨다든지 하면은 어머니를 약간 비난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 어머니들이 어린 아이 데리고 이제 다닐 때 굉장히 남들 신경 많이 쓰고 전전긍긍하는 분위기가 좀 있죠. 그래서 뭐 유모차를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이거 자체가 민폐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뭐 걔가 울거나 뭐 공공장소에서 떠들거나 하면은 바로 이제 저 엄마는 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의. 그게 이제 지역사회에서 그게 떠돌면은 그게 이지매로 가는 거예요. 거의 이제 그 지역사회에서 이사를 가지 않으면 벗어날 수 없는. 그래서 우리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사람 사는 데는 다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이제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이제 답글에 그렇게까지 다르려고요? 이런 답글들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달라요. 교수님께서 일본에서 겪었던 가장 충격적인 일화가 있을까요? 유모차에 대한 경험인데, 제가 이제 일본 여행을 가서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유모차를 타고 이제 지하철을 타는 이제 아기 엄마를 봤습니다. 젊은 어머니였는데 아기가 되게 어려요. 1살도 안 됐어요. 1살도 안 된 아기는 시도 때도 없이 울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 우는데 사람들이 다 이제 쳐다보는 거예요. 아기 엄마랑 아기를. 우니까 쳐다보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안절부절 못하면서 다음 정거장에 내리더라고요. 하게 스마세 하면서 내려요. 내려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몇 년 있다가 이제 저희 아이를 데리고 유모차를 타고 지하철을 탔는데, 한국 지하철이죠. 한국 지하철을 탔는데 얘가 이제 막 칭얼거렸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여기저기서 참견을 몇 년 된 얘기긴 한데 요즘도 막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애기가 울면은 이제 옆에 있는 이제 아주머니가 뭐 깍꿍 뭐 이런 거 해주신다든지, 옆에 또 이제 회사원 이모가 뭐 뽀로로 이런 거 틀어가지고 이렇게 보여준다든지, 서 있는 삼촌 뭐 이런 이상한 표정 해가지고 애기를 웃겨주고 뭐 이런다든지. 내리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왜 내려 내가? 난 가야 되는데. 목적지가 있고 애는 당연히 우는 거고. 그래서 그냥 달래면서 갔죠. 그렇게 바로 내리는 걸 보고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한국 남자와 일본 여자가 잘 맞는다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단 이제 일본 문화 자체가 그 남들한테 잘 맞춰주는 문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 여성들은 또 그 여자력 이런 부분 때문에 남자들한테 더 잘 시선을 맞추고 기분을 배려를 하고 더 해주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 있죠. 그리고 이제 한국 문화는 내가 이제 남한테 뭔가를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해요. 특히 이제 친해지고 사귀거나 하면은 어떻게든지 내 마음을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전달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연락도 자주 하고 뭐 술자리에서도 이제 챙겨주고 이러는데, 일본에서는 여자가 남자를 챙겨준다면은 한국 사람들은 남자가 여자를 막 챙겨주니까 일본 여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신선하죠.
내가 챙겨줘야 되는데 나를 챙겨주네? 되게 배려받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표면적으로 잘 맞죠. 이제 초반에 서로 호감을 느끼기 굉장히 쉬운데, 뭐 한국 남자와 일본 여자가 잘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 모든 관계가 그렇겠습니다만은 관계가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거는 이제 둘의 문제고요. 문화적으로는 이제 서로 호감을 쉽게 느낀다?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은 연애할 때 연락하는 빈도수가 한국과 많이 다르다던데 진짠가요? 저도 이게 잘 안 믿어져서 일본 사람 볼 때마다 물어보는데 볼 때마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전화나 이런 거를 며칠씩 안 할 수 있다. 사귀는데. 근데 며칠 정도가 아니라 2주, 2, 3주, 막 심하면 한 달까지도 연락이 안 돼도 우리가 사귄다라고 이제 동의를 한다는 거죠, 서로는. 이제 우리는 한 번 카톡을 주고받아도 카톡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제 그 드라마의 I Love You라는 드라마의 묘사가 잘 됐었는데, 근데 이제 일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인이고 가까운 사람이고 하지만 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업무 시간이다. 서로 직장인이고 그러면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연락을 하면은 업무에 방해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폐가 되기 때문에 연락을 이제 못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또 개인적인 시간에도 연락을 안 해요. 그것은 저 사람이 지금 뭐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업무는 끝났지만, 또는 중요한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내가 연락을 하면은 그 방해가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서로 연락을 안 하다 보면은 되게 미뤄지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한국인들은 왜 그렇게 자주 연락하는 걸까요? 그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은 거죠. 확인하고 뭐 영향을 미치고 싶은 것도 있고, 그 영향이 제대로 갔나라는 거를 또 피드백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또 과하게 되면은 집착이 되기 쉽죠. 한국형 연애는 부정적인 측면을 또 찾자면. 실제로 일본에서 한국 남자들이 인기가 많은가요? 이미지는 인기가 많습니다. 한국 남자 하면은 이제 떠오르는, 또 매체에서 많이 봤던 최종엽 씨 이런 스타일, 뭐 185가 넘고 얼굴이 뭐 하얗고 키가 크고 이제 어깨도 넓고 이제 이런 식의 스테레오타입이 있어요. 이제 실제로 여행 와서 보면은 이제 잘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실망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계기로든지 하여튼간 사귀는 단계로 들어가면은 또 잘 사귀시기도 하더라고요. 예,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피상적 수준에서의 문화의 서로의 장단점이 서로 이렇게 악의가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주체성작이라는 건 이제 나의 영향력을 미치고 싶은 부분인데, 이제 영향력을 미치고 싶은 한국 사람과 대상성작이는 영향력을 받아들이는 쪽에 익숙한 쪽인데, 이제 영향력을 받아들이는 쪽에 일본 분이 뭐 얘기를 하면 굉장히 잘 이어지는 거죠. 한국 사람은 이제 자기가 흥 나가지고 막 떠들고 막 얘기하면은 되게 리액션이 좋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호감이 있으니까 그런가, 또 이제 약간의 착각과 함께 그런 뭐 술자리에서의 여러 가지 매너라든가, 일본 특히 여성들이 잘 경험하지 못했던 거를 경험하고 나면은 쉽게 서로의 호감으로 발전하기가 쉽죠. 일본 여성에 대한 오해는 무엇이 있나요? 일본의 전통적인 여성상을 일컫는 말로 이제 야마토 나데시코라는 말이 있습니다. 되게 뭐 요조승려랄지 현모양처랄지 이제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일본 여성들을 상징하는 이미지가 되면서 이제 한국 남성들뿐만 아니라 거의 뭐 한 7, 80년대부터 외국에서 이제 남성들이 일본 여성에 대한 환상이 이렇게 많았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일본의 그 성산업이라는 측면 때문에 되게 뭐 일본 여자는 순종적이고 남자가 하라는 대로 한다라는 식의 이미지, 이제 요거는 좀 잘못된 이미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본 여성들이 일종의 그게 이제 사회적 의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표현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남자의 뭐 의견에 굳이 반박을 하지 않는다든가, 뭐 남편이 퇴근하면은 뭐 목욕물 준비를 하고 뭐 맥주를 갖다 주고 뭐 안주를 준비를 하고 되게 순종적이고 잘 맞춰주는 것 같지만, 이 의무가 내가 끝났다고 생각하면은 가차없이 헤어지기도 하거든요. 또 그런 모습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일본 여성의 그런 내적인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다. 환상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들을 대상적으로 보고 사귀고 이제 이런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죠. 지금 이제 두 나라의 문화가 한참 가까워지는 중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어느 때보다 한국과 일본의 문화가 가깝게 지금 교류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고요. 서로 이렇게 뭐 커플도 많고 사귀는 사람도 많고 결혼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다 보면은 환상이 깨지면서 서로의 문화를 더 잘 이해하게 되는 날도 오지 않을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사임당 시청자 여러분,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얘기가 더 궁금하신 분은 제가 운영하는 5분 심리학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한번 검색하셔가지고 찾아와서 더 많은 이야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얘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책 선을 넘는 한국인, 선을 긋는 일본인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